안녕하십니까. 실질용집의 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저번 시간 앞세 영상에 마찬가지로 첫 현장에 가기 위해서 용접사로 입문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현장에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돼. 용접뿐만 아니고 또 알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 부분을 또 설명하고자 또 카메라 들어봤습니다. 저번 주하고 저번 주에 사건 사고 졸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취업을 나가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우리끼리의 패밀리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뭐 1년 전에 그다음에 몇 달 그다음에 어제 아래 이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게끔 해가지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졸업생 친구 중에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칩니다. 보면은 용접을 처음 하는 애들이 현장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 나가는 겁니다. 사고도 치고 하는 이런 장면에서 그런 거를 우리 후배들한테 또 이제 졸업을 할 친구들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해 주면서 실전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도 하고 일을 합니다. 또 사건 사고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접만 단순하게 뭐 기관이든 학원에서 좀 배워서 현장에서 나간다 이래가지고는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장 포인트 용접을 하지는 못한다. 룰을 잘 모른다. 이러면 현장에 붙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장에 이런 데서 용접사도 아닌 것이 뭐 조금도 아닌 것이 중간한 포지션으로 막 일을 하거나 하면서 쫓겨날 것 같고 위기가 오고 어떤 친구는 조공을 갖는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력은 현장 용접을 할 수 있는 오른손 왼손 대가리 쳐박으면서 그리기로도 백 낼 줄 알아야 되고 왼손으로 그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위빙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실력을 일단 기본을 만들어 놓고 용접기 세팅 분야라든지 배관사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첫날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배관사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살아남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배워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 요즘은 제일 핫한 데가 청주하고 고덕하고 열병과 발전소 뭐 이런 쪽에 지금 핫한데 그래가지고 조선소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이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SPS부터 해갖고 해양플랜트에서 이제 고부가가 지선을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용접 잘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다 경기도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도 지금 LNG 하는데 인력 보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임금을 준다든지 또 조선소는 시간이 좀 깁니다. 보통 우리가 반도체 룰로 따지면은 뭐 7시 반까지 하면 2공수 주고 1.5 주고 막 이런데 조선소는 10시까지 9시 반 10시까지 해야 반공수를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RT를 뽑아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해서 단가가 크게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사람을 좀 수급을 좀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우리 졸업생들이 거의 10년부터 일했으니까 지금 막 1년, 2년, 3년 이상 되는 애들은 이제 A급처럼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선소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도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로 연계해 가지고 졸업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계속하면서 연동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 놓으면 또 연락하고 저가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연락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전화를 다 돌리고 우리 친구들 패밀리들한테 이쪽에 가볼래 하더라도 지금은 내려가지 않고 또 옛날에 우리 졸업생이 아닌 제 후배들 동료들 지금 반도체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소에 같이 놀던 친구들 이제는 조선소 안 내려간답니다. 반도체 쪽에 룰이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월급 600, 700번이 반도체에서 좀 편하게 돈 좀 많은 버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물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용접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반도체만 일이 터졌다가 이제 조선소도 일이 터지게 되면 수급이 부족하거나 이래 되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용접사 대우가 달라질 것이고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쇼트 용접, 아크 용접을 현장에서 10년, 6년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고민하고 배관 용접을 전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용접은 좀 할 줄 아는데 이런 친구들 고민 상담 전화가 오는데 절대로 전향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말하려고 옛날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미쳤다고 돈을 갖다 큰 돈 들여가면서 학원 다니라 현장에서 조공하거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낙타가 바둑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한 3개월만 허리띠 딱 졸라매면은 신문을 바뀌어버립니다. 단 정말 제대로 된 학원을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학원이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까지 내가 직접 가서 3개월만 허리띠 딱 졸라매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배우는 사람들이 돈 많은 친구들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불확실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친구들이 배우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상담 전화 왔을 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로 들어 여기 보면 비율 자체가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2명이 쇼트나 아크 용접사들 발라발라 하거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30%가 국비 같은 학원에 전전하다가 온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저 다른 학원 쪽에서 갔다가 실패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멀리 있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집 가까운 데를 다니다가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오는 친구들 뭐 조공을 했던 이런 친구들 또 한 20% 정도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이제 뭔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찾다 돈이 좀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나눠지가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근데 대부분이 돈이 많아서 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전부 다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연이 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엉성하게 나갔다가는 예전에는 조동소도 있고 이럴 때는 좀 육지 정도 실력만으로도 나가가지고도 어떻게든 버티고 이제 이래 가면 길도 있고 살기도 있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 교육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현장 용접, 육지는 기본이고 현장 용접과 왼손 오른손과 비철을 아예 떼오지. 그리고 현장의 어떤 룰, 현장의 어떤 개념 이런 걸 아예 모르면은 될 때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해야지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 우리 패밀리들이 나가서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적응을 하고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야 이 친구들이 또 나를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 졸업생들하고 연계도 짓고 계속해서 내 패밀리 속에서 연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나갔다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생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패밀리들이 다 보고 있는 이런 데서 이 친구가 잘못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더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어설프게 내보내는 그러한 형태는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후배들 먹으라고 커피도 배달을 하고 이렇게 또 찾아도 오고 놀러도 오고 패밀리들이 잠시 뭐 어떤 쉰다든지 집안에 쉰다든지 이럴 때 찾아도 오고 오면서 간식도 많이 싸들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게 상당히 그때 보람을 좀 느낍니다. 잘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 친구가 또 사고를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치는 부분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다음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그런 사고를 안 치는 앞에 우리 영상에서 대충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사고 친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좀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오늘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현장에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현장의 어떤 룰 자체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무슨 체계적으로 이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기술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전교육 받고 바로 현장에 붙여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배관사, 조공, 용접사 요 세 명이서 한 팀으로 이루어지면서 바로 현장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시받은 라인을 도면을 보면서 이제 라인을 자르고 배배를 치면서 용접 부위는 용접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라인을 설치해 가면서 짜자자자 이렇게 일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현장 교육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한테 교육을 할 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뭐 시험만 합격할 정도로 시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게 되면 스풀이 연결돼 보면 유볼트로도 장기가 있는 것도 있고 라인을 끌고 가다 보면은 자세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자세가 안 노는 것도 쎄 있고 벽에 붙어 있고 바닥에 붙어 있고 고데기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런 포인트들이 장애물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학원 졸업에서는 뭐 택도 안 되니 다시 배워야 되니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거의 있습니다.
현장에 적나라하게 어떻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거나 제대로 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육지시험만 합격하고 그 다음에 좀에 현장 교육 그리기 좀에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친구가 중요한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학원생에서 가본이 아니라 이 친구가 서스를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서스를 시험을 합격하고 서스를 이제 현장에서 때우는 도중에 이 친구가 평소에 성격이 어떠냐 하면 사회생활이 조금 약했습니다.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사회생활을 좀 잘하고 말변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친구였는데 용접에만 꽂혀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선배들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관사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완전히 아리가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의 좀 주눅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비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잘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자세가 고데기가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고데기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이 포인트인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조건에서 그냥 떼어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왜? 현장에 경험이 없고 룰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교육을 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용접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배관사한테 우리는 형님 친구야 동생아 이 고데기 안 들어가니까 떼올 수 있게끔 저거 풀면 되겠네. 푸는 자리를 확인을 하면서 이거 풀어라 이거 좀 풀어달라 이거 좀 당겨달라 들어달라 이렇게 해갖고 용접을 할 수 있게끔 시선 처리가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용접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경력자들이 하는 용접입니다. 제가 충분히 교육을 이 친구는 교육이 다 받고 나간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 우리 졸업생 A급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나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배관팀장이 이 포인트를 자세가 또 잘 안 보이니까 검사 안 할 거니까 바쁘니까 풀지 말고 그냥 물만 안 새게 빨리 철발라라 빨리빨리 떼어라 하고 지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이 그 법이냐 그냥 그대로 용접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용접을 하려고 하니까 시선 처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배관사한테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 해야 됩니다. 팀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본인이 시선 처리가 안 오거나 초짜가 고데기가 안 들어간다. 어떠한 A급이 와도 고데기가 안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A급이 오면 그걸 떼우느냐? 풀어달라 해서 떼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그냥 떼우냐면 우리 패밀리, A급 패밀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A급 패밀리가 그런 포인트를 거울 놓고 떼우는 걸 자기가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멋있어 보이고 또 거울 놓고 떼워야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거울 놓고 왼손 이런 식으로 거울 놓고 서스를 현장 포인트를 떼었답니다. 거울 놓고 이렇게 떼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떡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팀장이 검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대충 떼어라 물만 안 새게 이렇게 현장에 누누이 누구나든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 근성근성하게 검사 안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포인트를 떼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사를 안 한다는 포인트를 검사를 해버렸습니다. 거울 놓고 왼손으로 그리기 하고 거울 놓고 그리기로 위빙이 안 되는 데를 거울로 떼워 이게 초보자가 가히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왼손으로 놓고 거울로 떼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떼었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그렇기 때문에 개떡을 쳐놨습니다. 오버랩도 좀 있고 언더컷도 좀 있고 파이널이 분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결과만 보고 이거를 이제 지적질을 하면서 회사에다 통보를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마침 다행히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이 친구가 어떤 이유로 거기서 한 몇 개월 일을 하다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 해가지고 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소개시켜줘갖고 우리도 그쪽에 또 패밀리 쪽으로 또 취업을 또 이직을 시켜줬습니다. 뭐 졸업생들하고 계속 우리가 또 연계를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고 이 친구가 없는 자리에 일주일 뒤에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회사에 또 소개시켜준 우리 패밀리 입장이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굴이 멋치당합니다.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하면 똥싼 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되게 막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이 일이 불거져가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잘못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팀장, 2번 배간사, 3번 용접사. 네.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말든, 배간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태클 치는 순간부터는 우리 티그 용접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인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세가 안 좋고 검사 안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파이널 만큼은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규정대로 불량 없이는 용접을 해야 됩니다. 모양이 안 이쁘고 하더라도 불량 없이. 그래서 내가 용접하고 나서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쁘게 용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량 없이 용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양이 좀 안 이뻐도 언더컷, 그다음에 오발에 처진 것, 뭐 이런 것들을 파이널 치대는 높이, 마지막 육구보다는 조금은 높아야 되겠고, 이렇게 불량만 없게 용접만 해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 이 친구가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지가 이렇게 거울 놓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거울 놓고 서스를 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후라시로 마지막에 확인을 안 했다는 거. 팀장이 검사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발라발라 해라, 물 마시게 떼어라 이라고 지도 그냥 대충 떼고 그냥 빠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본 용접사의 기본 자질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용접이 끝났으면 후라시를 확인한 다음에 불량이 있으면 빈토치로라도 돌려가지고 그 불량을 언더컷 정도는, 오버랩 정도는 잡아야 하고 통과를 다음 포인트 넘어가세요. 이게 용접사의 기본적인 거예요. 현장에 어떤 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치거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친구들이 밖에서 누군가 보면은, 사진만 딱 보면은, 우와, 이거 개떡 쳤네, 이게 용접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서스를 시험을 합격하고 현장에서 거울 놓고 왼손 오른손으로 떼운 겁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학원생이. 그날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졸업생 우리 A급 패밀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 친구가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급을 하고 제 얼굴에 똥칠이 됐습니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심하게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용을 좀 들어보니 거울 놓고 오른손 왼손으로 떼었습니다. 카본도 아니고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견스럽습니다만은 자기가 해야 될 것,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확인하고 언더컷 없이, 아무리 팀장이나 배관사가 이거 한번 대충 떼어라, 검사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불량 없이는 떼어줘야 됩니다. 파이널은 불량 없이.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뭐라 했습니다. 많이 뭐라 했는데, 한편으로는 얘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좀 받고 또 나태해질까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아마 우리 지금 식구들, 우리 요 안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졸업생들 다 봅니다. 이 영상을, 우리 영상은 제 유튜브를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구독자나 다른 초보자분들도 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 패밀리들을 보라고 또 이불로 짓습니다. 초심을 잃을까봐, 또 나태해질까봐.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어디 가서 용접 잘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용접 잘했습니까? 얘들보다 더 못했습니다, 시작은. 근데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서스를 합격을 해가지고 왼손 오른손을 그리기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나갔는데, 그걸 놓고 막 이때는 그린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똥을 싸고 현장 룰을 모르니까 좀 개떡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또 그걸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험치 쌓이면서 룰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글만 보고 사진만 보고 판단하거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개떡을 쳤네 이렇게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주 수준 이하의 양아치 같은 어떤 마인드입니다. 처음부터 용접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내고 그렇게 하면서 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여러분도 현장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커 나가는데 기본적인 거는 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학원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만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또 이런 데보다 길다 보니까 그 다음 또 현장에 또 사건 사고 내지는 또 이런 일들 있으면 바로바로 또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공유를 하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의 어떤 룰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초보자분들이나 배우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용접만 좀 하면은 그냥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 영상 보면서 철저하게 뒷걸로 새겨듣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첫 현장에 입문해서
꼭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한절기에 아침 저녁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실전 요즘에 파인 됐습니다.